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입시뉴스 오늘은 관심 집중되고 있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의 입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듀동아의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혜웅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소장님께서는 폭우를 뚫고 지금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이 장마 복장. 자, 이티우스 연구소에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현황, 전형 방법, 지원 전략 6월 22일자로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제 어디가에 소개된 주요 계약학과의 정시 입결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공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은요, 이 특별 전형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일반적인 수시 또 정시 전형과 큰 차이가 없기에 특히 상위권 공대와 경쟁, 중복 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다. 전년도 입결이나 경쟁률을 확인 후에 지원을 해야 된다. 사실 대학만 차이가 있을 뿐 기업체는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 선호도에 따라 입결 양상을 예측하고 최종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내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약학과. 네. 이게 아무래도 이 표를 어떻게 보실지, 소장님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뭐 21세기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 때 예. 뭐 서성한 건대 이런 데서 4년 장학생 주고 뭐 예, 한다고 예. 서울대 갈 만한 애들 뺏어오고 네, 이런 네.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21세기에도 이래야 되는 건지 굳이 예를 들면 내가 여기 나오지만 표에 예. 고대 전기전자나 연대 전기전자 나와서 예. 뭐 저기 삼성전자 갈 수도 있고 어, LG 생활건강 그렇죠, 아니 LG 미래자동차 갈 수도 선택을 있고 해서 갈 수도 네. 있는 거고. 근데 이걸 딱 미리 못을 받고 예. 그게 뭐 필요하다고 하니 네. 하는데 네. 컷이 뭐 저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주요 대학의 인기학과, 전기 관련, 예. 전자 관련 네. 인기학과랑은 비슷비슷하게 유지되는. 비슷하다. 왜냐면 이게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약간 박탈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서성환이나 뭐 그 밑에 대학들이 서울대 가래를 뺏어오기 위해 하는 거는 의미가 있으나 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로 보이고요. 네, 네. 저기서 의미가 있는 건 경북대 모바일 공학 이런 예, 거겠죠. 예. 왜냐하면 경북대 컷이 전자공학과 컷이 아무리 높아도 저거보다 높을 리는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특혜가 있으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오히려 네. 지방의 국립대나 이런 쪽에 해야 되지. 연고대는 백날 만들어봤자 연고대는 이미 전기전자공학부가 있는데 예, 예. 굳이 또?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네. 뭐 전 개인적 소견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경북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매우 낮았거든요. 애들이 뭔지도 몰라. 모바일 처음 생겼고. 예. 아빠한테 채용 조건형이었는데. 네, 잘 모르니까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모바일 야, 넌 대학 가서도 모바일 게임하니?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났다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지역들에 있는 인재를 좀 발굴해 가지고 육성한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하면 모르겠으나 네. 또 이거를 몇몇 서울의 명문대에다 몰아주는 건 옳지 않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입시적 관점에서 보면 고 서울대, 연대, 고대에 있는 전기전자나 컴퓨터나 이런 라인하고 비슷한 컷이 형성이 되겠죠. 덕분에 또 지방대나 네. 이런 데는 떨어지겠죠. 뭐. 여기가 특히 이제 정원 외로 늘린 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연고대 인원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방이나 사립대에서 뺏기는 효과가 벌어져서 가만, 여기가 왜 정원 외가 된 거예요? 특별 전형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은 예. 정원을 늘릴 수 없어요. 수도권 안에 대학은. 예, 예.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네. 그거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과를 뺏어와야 돼. 독일어과 없애고 우리 반도체를 만들게 우리 네네. 학과 교수들이 뭐 생존권 문제잖아. 그렇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없애. 뭐 이런 그렇죠. 예. 저항을 막을 수 없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막 그 정부에서 급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정원 외로 만든 거군요. 네. 이제 뭐 나중에는 정원 내로 옮기겠죠. 왜냐하면 약간 이제 좀 우회 통로네요. 그쵸, 우회상장 편법이지. 그러니까 특별 전형으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그 밥그릇 싸움인데 오히려 제로섬 그러면은 게임에서 보면 수도권 집중이 더 되네요. 그렇죠. 이거 이게 때문에. 당연히 더 되는 거고. 저는 저기서는 경북대가 모범이지 않을까 보이는데 이제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 취업하면 대부분 연구소니까 현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뭐 삼성이면 뭐 저기 아래쪽으로 수원이나 네, 네. 이쪽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거고. 예. 뭐 그런데 굳이 이럴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수시든 정시든 높은데 여기가 이제 거기랑 경계예요. 의학 계열 아래쪽. 네. 그러니까 의학 계열 하위권, 그다음에 그 스카이라인에 이제 좋은 공대랑 네. 겹치는 데니까 네.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이제 어쨌든 장학금도 받을 수 네. 있고, 예. 근데 의무적으로 그 회사를 가서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나랑 맞는지, 이 분야가 맞는지 이런 고민은 보통 이제 서울대나 연대, 고대, 전기전자 네. 이쪽 계통을 들어가면 본인이 가가지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할 여지도 있는데 그게 좀 폭은 좁아질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성대에 네. 그 글로벌 바이오 글로벌 메디칼 이게 생겨가지고 네. 또 굉장히 특별 전형 이런 거 이제 한양대 다이아몬드 학과처럼 취업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예. 장학금 주고 뭐 삼성 그 바이오에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컷이 처음에 왕창 몰렸다가 약간씩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잘 보면서 여기는 퇴로가 없기 때문에 사관학교 가든 의대 가든 아니면 교대를 가는 것처럼 이제 직접 직업과 연관된 데를 가는 거니까 네. 정시를 가든 수시를 가든 조금 더 자기 진로나 직업의 선택까지도 폭넓게 고민해보고 판단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입결 자료 같은 경우는 꼼꼼히 챙기는 거는 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뭐 당연하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의외로 네. 그 변동 폭이 일반과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느 해에 예. 애들이 나는 딱 그런 취업하고 하는데 안 가기 싫어 이럴 수도 네. 있거든. 그러니까 오.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어서 뭐 아. 여기랑은 약간 다른 케이스지만 네. 그 고대 사이버 국방학과 네, 이런 네, 데가 네. 정시 때 변동폭이 꽤 큰 편이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7년 정도 의무 군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계약학과들도 5년 정도가 의무 근무야 거기에. 네.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드는 요즘 MZ 세대들 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 점수만 보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계약학과의 전형 특성과 입결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혜영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